네, 2023년 2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따르겠다.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을 주역을 하는 최용건 씨의 분석을 토대로 나용대검이라고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게으른 용이 칼을 차고 있는 형국이다. 게으른 용이 칼을 차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덤빌 것 같아서 더 무섭습니다. 마구 움직인다면 그 동선이 예측이 되고 내가 피할 수 있으니 살궁리를 하겠지만 이건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나용대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힘이었다고 최용건 씨는 분석한 적이 있고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인데 이 나용대검이 좀 많이 퇴색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정순신 위기를 불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용대검의 윤석열, 권력을 독점하지 마라. 위임해라. 그리고 제가 한번 한동훈 같은 장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만들었고, 원희룡 파이팅, 또 하나의 한동훈이 나타났다,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좌동훈 우희룡이란 말이 생겼는데 좌동훈 우희룡 갖고 안 된다. 좀 더 뭔가 국가 지도부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순신 변호사 사건은 저도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이 아들 문제는요, 강원도에 상당히 좋은 자사고를 들어갔죠. 근데 이 아들이 거기는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 동료하고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신문을 보는 친구를 상당히 험하게 비판했고 적폐라는 단어도 썼고, 이런 말들은 문재인 정권 때 그 아들이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걸로 봐서 그 아들의 아버지인 정순신 씨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뭐 그걸 짐작이 됩니다. 아들이 그 정도면. 좋습니다. 국가관도 확실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뜻을 아들이 펴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치명적으로 공격적이었다는 것. 물론 뭐 자기 뜻을 피는데 상당히 기는 세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에 타격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적이 생기고 두려워서 피해버리죠. 제가 나용대검을 얘기했습니다. 용이 칼을 차고 가만히 있으면 두렵지만은 용이 마구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용을 두려워하면서 싫어하는 게 보태집니다. 싫어하게 되면 언젠가 비극을 부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다는 겁니다. 모 방송국에서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다룬 적도 있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학교에서 이 소송까지 가고 하는 것들은 이례적이고, 또 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검사였다. 그때는 정순 씨가 검사였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인데 왜 정순신 씨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했을까? 참 그게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인사권자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할 거고 또 감춰서 얘기하니까 유추해 볼 수밖에 없죠. 또 거기에는 또 깊숙한 무의식도 작용하는 거니까. 이번에 지금 경찰이 좀 많이 좀 분란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제1대 국수본부장 임기가 끝나서 2대 국수본부장을 임명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공모를 하는 모양이죠. 근데 공모를 누가 했냐? 국수본부장은 치안 정감, 군대로 얘기하면 3스타, 별 3개짜리입니다. 왕무궁화 3개짜리인데 그렇다면 2스타급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라면 몰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수본부장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만든 공수처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 처장에 가고 그랬는데
이게 억지로 우선 시작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한 나라에는 한 개의 검찰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검찰을 만드는 아주 흉악한 짓을 한 문재인 그 떨거지들이 진짜 문제인데 또 경찰도 한 나라에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경찰청이 있고 국수본을 만들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게 대한민국 형해하기 위한 전략인데 근데 정권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 정권은 여소야대로 힘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장난쳐놓은 법을 바꾸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유지해서 그런 상태에서 국수본부장을 뽑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 이전에 경찰위원회 설치 문제 가지고 이미 경찰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닥친 바가 있는데다가 국수본부장 공모를 하니까 장모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그리고 최모 강원도 모 경찰서장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총경이란 건 다 아시죠? 군대로 얘기하면 대령입니다. 대령이 원스타, 투스타를 거치지 않았는데 바로 3스타로 한번 해보겠다고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의 부장이 도전을 했는데 서울경찰청의 부장은 원스타입니다. 고위의 차장이 투스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과 같은 3스타입니다. 그러면 총경 1명, 경무관 1명이 지원한 겁니다. 그 질비한 우리나라 경찰청장 중에 경기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제외하고는 다 투스타 겁니다. 제주가 원스타인가? 좀 자신이 없네. 지방경찰청장은 대개 투스타고 경찰청에 있는 각 국장들이 다 투스타입니다. 또 서울청의 차장들 또 뭐 투스타가 굉장히 많은데 치안감들이 많은데 원서를 안 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국수본부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전역해야 돼요. 별 4개는 못 단다는 얘기예요. 별 4개는 경찰에서는 치안총감인데 치안총감이 될 수 없으니까 안 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질비한 별둘 치안감들이 다 치안 정감이 되느냐? 제 친구들이 경대 일기라서 많이 지켜봤는데 못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투스타에 3스타 안 되는 게. 여기라도 가면 좋죠. 근데도 지원한 걸로 보게 되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원서를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검찰청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 굉장히 궁금한 게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행정고시를 지낸 행정고시 출신 사람을 단장으로 임명해서 뭐 경찰과 검찰, 감사원 이런 사람들을 파견받아서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사람들을 다 검증을 합니다. 여기 검증에 받아봤던 사람들이 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별걸 다 묻고 상당히 힘들게 한다. 안 하겠다. 나 이거 인사검증 안 받겠다. 뭐 그런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잘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정순신 본부장 거를 못 봤을까? 그분 아들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요. 그 강원대 명문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 이건 뭐 앞뒤가 되잖아요. 학교에서 옛날 같으면 이건 퇴학이죠. 근데 퇴학하게 되면 학생의 앞길을 막고 똑똑한 학생이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서 수시로 뽑을 때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있던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로 갔다. 그러면 왜 갔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설명하게 되면은 안 뽑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내고 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번복될 것 같지 않으니까 대법까지 갔고 그런 사이에 아들은 좋은 학교 다닐 만큼 머리가 좋으니까 3학년을 다 안 채우고 대학 가는 방법이야 많죠. 그래서 시험을 봐서 정시는 면접을 안 하니까 서울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자기가 변호사였으니까 그땐 검사였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명문대학에 보내는 방법을 찾아낸 거겠죠.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나서 공직에 간다라고 할 때 더군다나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건 빤하잖아요. 그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다들 나름대로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누구한테 당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다면 절대 가만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알 수밖에 없고 이건 소문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정순신 검사가 자기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소송이란 방법을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로 전학가지 않고 정시로 서울대학 간 거는 잘한 방법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가 공직으로 가겠다고 할 때는 이거는 참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왜 이걸 못 받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누구도 설명이 없는데, 우선은 국수본부장에 지원한 사람들이 매우 미미했다. 그리고 이렇게 3명만 딱 온다 그러면 이 정순신 씨의 백그라운드를 딱 보는 순간에 누구를 뽑아야 한다는지는 금방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움직이지 않았나? 한동훈의 실패인가? 근데 한동훈 씨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Chinese Wall, 장벽을 치겠다. 나는 인사검증단에 보고 안 받겠다. 니들 스스로 판단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면 검증해달라. 검증해주고 나는 모르겠다. 나한테 하지 말라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이 건에 개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사검증단은 왜 이 정순신 변호사의 그 가정사 문제를 놓쳤을까?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요만한 1단짜리도 다 찾아내는데. 참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경찰청에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순신 씨를 제청했다. 보통 이제 아마 이제 장관이 인사검증에서 하게 되면 제청 뭐 해서 대통령까지 가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쳤대요. 이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에서 참 문제가 모든 군에서도 그렇고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누굴 뽑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장이 뭐 제청을 하나?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상급에 또 장관이 있으면 그분이 또 뭐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누굴 임명하고 이렇게 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경찰청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청경 출신 하나, 경무관 출신 하나만 달랑 오고 변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현직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고 딱 그거는 금방 찾잖아요. 인사 파일 보게 되면. 한동훈 씨랑 또는 뭐 지금 검찰총장이랑 동기다 그러면 허걱하고 기울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그냥 깜깜이 인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윤희근 씨가 경찰청장이 제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청을 해버렸네요. 그럼 이건 알아서 낀 거죠. 인사위원회도 알아서 낀 거고 경찰청장도 알아서 낀 거고 지금 아마 그 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공석이죠. 탄핵은 아직 결정 안 됐지만 탄핵 발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관이 했나? 차관도 그냥 통과시킨 거죠. 알아서 낀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다 대통령을 의식했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윤 대통령을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이 쳐다보고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의중 맞추기에 지금 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직 생활을 해보면은 오나나 넘버원의 코드 맞추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 많이 봅니다. 저도 그건 뭐 많이 봤고, 저는 그게 잘 안 되고 제가 하면 사람들이 더 의심해서 저는 아예 포기하고 마이웨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서 뭐 자유로운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는데 맞추죠. 저는 윤 대통령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에 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방위산업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어요. 상당히 굴지에 방산업체에 온다고 하니까 주요 방산 기업들, 오나들 뭐 이런 분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할 얘기도 많았겠죠. 대통령이 오셔갖고 대통령 소개 인사까지 포함해서 95%를 윤 대통령이 혼자 얘기하고 갔답니다. 나머지 5%는 그냥 사회자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CEO들이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다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아주 이 장점이 있답니다. 사람들하고 소탈하게 술을 먹고 자기를 다 보여준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죠. 그런데 굉장히 그런 모습은 있는데 어떨 때는 또 다른 면은 딱 자기가 지시한 것만 따라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 묵살한다. 지금 뭐
국힘당에서 지금 김기현 씨 중심으로 뭐 윤 핵관들이 밀고 있는 당대표 선거도 그런 거죠. 몇 사람들이 뜻이 있었는데 그대로 작용하고,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확 눌러버리고, 굉장히 이렇게 술자리를 주도하는 사람이 확고하게 가버리면 되게 끌려갑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귀에서 눌리고, 또 그분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뭐 일 도리가 없으니 듣고 가버리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용대검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는 추미애 박범계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할 때 묵묵히 견디면서 그 뚝심을 보여줘서, 야, 무서운 사람이구나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막상 그분을 만나면은 굉장히 다변이고 즐겁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변을 딱 잡고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버리고 확 돌파해버리는 거죠.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인사 상황이 있다고 갔을 때 정순신 변호사가 딱 공모했다 그러면은 맞춰주게 되죠. 그래서 정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는 알고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윤 대통령한테 위기입니다. 이걸 빨리 그래도 현명하게 하루 만에 정순신 본부장이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나마 잘 됐지만 더 크게 고집부렸으면 커지죠. 이게 뭐냐? 좌동훈 우희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에 대해서는 참 뭐 실력은 뭐 좋은데 뭐 근데 참 안 된다. 머리는 좋겠지만 안 된다는 얘기를 참 안타깝다 많이 얘기했는데, 원희룡 같은 사람이 행안부 장관 했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없고, 그 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본인이 아마 지난번 이태원 사건 때 뭐 지방에서 술 먹었다는 것 때문에 크게 한 방 먹었고, 또 이태원 사건 자체가 또 어마하게 컸고, 그러면 뭐 일종의 식물인간 상태죠. 그러면 책임지고 경찰과 행안부를 이끌고 나갈, 정순신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원희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불행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대통령입니다. 하여간 리더는 모든 사람 즐겁게 하고 쫙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딱 쳐다보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용으로 있는 게 좋지, 게으른 용이 좋지, 분주한 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물론 굉장히 분주하겠죠. 근데 그걸 좀 더 감추고 묵묵히 그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이 지금 맞은 상황은 거의 박정희가 군대에 이끌고 나와서 혁명을 하겠다라고 나와서 지금 이재명, 문재인, 박지원 이런 그 다음에 촛불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 민노총 얼마나 많은 이 구태를 쳐내야 됩니까? 문재인이 적폐청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쳐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유비가 거느렸던 5호 대장처럼 관우장비, 조자룡, 황충, 줄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 의중만 맞추려고 이거는 정순신 시키라는 거로 하고 통과시켜버리면 이 순간에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카리스마는 굉장히 중요한데 안 움직인다는 거. 좀 윤 대통령이 좀 말씀도 좀 줄이고 경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와서 똑똑한 거는 압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10사람의 지혜는 넘어설 게 없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은 내가 뛰어나지만 그분들이 진심을 얘기하면 못 보던 면이 보입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저도 말이 좀 많아요. 근데 계속 질문을 해서 하다 보면요, 굉장히 표현력이 딸리고 못 배운 사람도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느냐고 설명할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답이 딱 나올 때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걸 봤구나. 들어줘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나용대검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그 의중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과 원희룡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하나 더 못하면 박진 장관 정도가 좀 뛰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존재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에 저도 처음 아무개라는 거 처음 알았고, 국방부 장관 빼고 나면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부 장관 누구죠?
문화체육부 장관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식껏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한 건 문제예요. 근데 그 안 하게 된 이유가 윤 대통령의 오바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은 나영대검으로 돌아가시고 권한을 위임해라. 그리고 혁명을 하듯이 이 적폐 세력을 쳐낼 의지를 키워라.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움직이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참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믿고 맡기고 할 만한 사람 임명하고 믿고 맡기고 그리고 지켜보면서 무섭게 지켜보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박정희가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했고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윤 대통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용대검의 윤석열로 돌아가 주실 거를 저는 악망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